2008년 9월 스웨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웨덴 서북부 작은 마을에 유명한 아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이스 호텔이며 건물과 객실이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졌고 마치 겨울왕국에 들어온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며 독특한 경험을 하고 오로라 관측하기를 희망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목요일 스웨덴의 대도시 피테오에 살던 29살의 캐럴린 스텐발은 이 특별한 호텔에 손님으로 머무는 것보다 직원으로 고용돼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채용 공고에 서류를 접수했고 통과해 내일 면접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녀는 마침 호텔이 위치한 키루나시에 친구가 살고 있어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자고 내일 면접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해서 키루나시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 면접을 위해 친구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에 캐럴린의 친구는 눈을 떴고 발신자는 캐럴린의 가족이었습니다. 어제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친구는 호텔에 전화해 면접을 받는지 확인했습니다. 호텔 측은 면접에 오지 않았다고 했고 친구와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키루나시의 경찰은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해 이날 오후 갤리바레에서 동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에서 캐럴린의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현장으로 파견된 순찰대는 캐럴린의 파란색 포드 차량이 스탠브론 휴게소에 문이 닫힌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지만 캐럴린의 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휴게소는 외곽지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아서 자판기 정도만 있을 뿐 사실상 사람이 없는 휴게소였습니다. 아마도 캐럴린은 초행길에 이 사실을 모르고 휴게소에 들른 듯 보였습니다. 주변에 강이 있어 낚시꾼들이 있었지만 전날 젊은 여성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캐럴린을 찾기 위해 잠수부들이 강에서 수색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캐럴린의 실종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출 가능성을 배제하고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갑니다. 캐럴린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널리 보도됩니다. 목격담이 쏟아졌고 실종 후 2주 동안 경찰은 100건이 넘는 전화를 받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로에서 목격된 젊은 히치하이커를 수배해 조사하기도 했고 실종 당일 휴게소에 있었던 차량들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종된 지 2주가 지난 29일 월요일 오후 갤리바레의 경찰서로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캐럴린의 실종 소식을 보고 2주 전 자신들이 본 게 아무래도 꺼림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낚시를 갔다 돌아오는 58번 도로에서 길 옆으로 큰 혈흔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뇌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렵꾼의 짓이라 생각하고 주변에 동물의 사체가 있는지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었고 주말 밤에 텔레비전에서 캐럴린의 사진을 본 순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다음날 스탠브론 휴게소에서 6km 떨어진 58번 도로에서 총알의 탄피와 말라붙은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수색견은 경찰을 계곡으로 이끌었는데 그곳에서 피가 묻은 자동차 매트가 발견됩니다. 캐롤린 가족과 확인해 혈흔이 캐럴린의 것임을 확인한 경찰은 매트를 조사해 1992년식 아우디 에스테이트의 트렁크 매트임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그 다음 갤리바레에 사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83명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동차 안까지 샅샅이 수색한 경찰은 그중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차량 소유자는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기혼자인 52살의 토니 알덴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좋은 이웃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차량을 조사하던 법의학 기술자들은 트렁크에서 많은 양의 혈흔을 발견했고 그 혈액이 캐럴린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 19일 그는 감방에서 자살을 시도 후 캐럴린을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토니의 말에 따르면 9월 12일 아침 스탠브론 휴게소에서 캐럴린을 만났고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휴게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들고 유의를 느껴 화장실에 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노상방뇨합니다. 하필이면 캐럴린이 이 시간 휴게소로 들어오며 이를 목격했고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둘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끝내 몸싸움으로까지 커지며 그녀를 밀쳐냈고
캐럴린이 넘어지면서 토니의 차량 뒤쪽 트레일러 연결 장치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는 캐럴린이 사망한 줄 알고 당황해 그녀를 트렁크에 넣고 휴게소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인적이 드문 58번 도로에서 여전히 미동 없는 캐럴린을 망치로 내리쳐 그녀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니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던 토니는 거듭된 신문에 지도를 가리키며 갤리바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삼림을 짚었습니다. 그는 또한 망치로 때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소총으로 그녀를 쐈다고 말을 바꿉니다. 토니는 정신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정신이 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종된 지 6주 만인 10월 22일 캐럴린은 깊은 숲속에서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이점은 캐럴린은 맨발이었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등에 총을 맞았고 이 총알이 내부 장기에 출혈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캐럴린이 총에 맞았을 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번 총을 맞았는데 등에 먼저 맞고 그 다음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얼굴과 목에는 격렬한 타격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토니의 주장처럼 캐럴린을 그냥 밀어내지 않고 난폭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시체가 발견된 주위에서 불을 피우는 적이 없었기에 토니에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숲의 다른 장소에서 캐럴린을 불태웠다고 말하며 그 장소로 갔을 때 캐럴린의 브래지어와 양말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9년 3월 토니는 살인과 납치, 시체 은닉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캐럴린을 쐈을 때 이미 차에 머리를 부딪힌 캐럴린이 죽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왜 시체에다 총을 쏘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들며 토니의 죄를 과실치사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 사건은 토니처럼 한 여성이 시체를 없애려다 죽은 줄 알고 남자를 살해했고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는 성적인 동기로 휴게소에서 그녀를 납치하려 했지만 강렬히 저항해 죽였다는 것입니다. 캐럴린의 시체에서 상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체에서 토니의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토니가 평소 자주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돼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휴게소에서 캐럴린을 쳤고 음주 사실과 관련해 다투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이라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의뢰한 부검인은 캐럴린의 사인이 장기와 머리뼈에 박힌 총알 때문이라고 했으며 총기 전문가는 총알의 방향을 봤을 때 쓰러져 엎드린 상태에서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등으로 총알이 들어와 장기에 박혔으며 두 번째 총알이 그녀의 머리뼈를 관통할 때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토니와 캐럴린 사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니 엘더는 첫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신청한 항소심에서도 종신형이 유지됐지만 2021년 21년형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됐고 그간의 모범수 생활과 재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해인 2024년 10월에 석방되었습니다.